자, 그럼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이해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예. 이 분기 실적이 계속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예,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좀 안 좋게 나오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목표주를 줄줄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좋게 나오면은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 주식하는 분들이 그걸 보고서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다는 자기가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업종이다. 네. 그럼 최근에 이제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 주가가 되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실적도 안 좋고요. 그 이유가 이제 뭐 어떤 태풍 같은 자연재해나 일본에 또 최근에 또 잘 알다시피 한일 관계가 되게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일본에 거의 관광객이 가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여행주의 실적이 안 좋겠죠. 주가도 빠지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니까 애널리스트 분들도 목표 주가를 계속 줄줄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팔아야 되냐?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 여행 산업이 사행 산업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올해 여행을 안 했으면은 또 내년에는 여행 계획을 다들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 좋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 주식을 파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실적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 요인이 이게 단기 이벤트성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떨어진 거니까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차라리 이럴 때 사놓는 게 그렇죠. 낫다.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죠.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그 여행 산업이 결코 사행 산업은 아니거든요. 그 실적이 안 좋아져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그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보면서 나름대로 투자 감을 그러니까 어떻게 그 리포트를 될지, 예. 활용하느냐 그거에 아마 계속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런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 아까 재무상태표에서도 설비 투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재무상태표에서 설비 투자라는 항목이 좀 늘어나고 있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설비 투자한다는 거는 그만큼 사업을 공격적으로 그렇죠. 확장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기업이 설비 투자를 늘린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은 그 기업이 이제 앞으로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 거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실제 사례는 아닌데요. 대기업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회사를 이제 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일단 대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부품을 공급받을 때 소울 밴드를 쓰질 않아요. 밴드 하나를. 이를테면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카메라 모듈을 부품을 공급받는다. 그럴 때 한 회사한테 만약에 부품을 공급받는다고 했을 때 그 회사가 공장의 불량이 갑자기 났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못 받는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겠죠. 휴대폰을 만들지 않거나 아니면은 카메라가 없는 휴대폰을 만들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밴더를 적어도 3개, 4개를 더 가지고 네. 특정 밴더의 공장이 갑자기 불이 나는 거에 대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3, 4개 정도의 밴드를 두는데 사실 이런 내용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세요. 네. 그럼 과연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밴드를 뒀을 때 이렇게 글로벌 회사가 특정 밴더의 공장에 불이 난 리스크에 완전히 대비가 됐냐? 다들 여기까지만 이제 알고 계신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준비한 화면을 보면요. 만약에 이제 밴더 3군데에서 이렇게 부품을 받는데 다 공장 가동률이 100%예요. 네. 근데 만약에 C 밴더에서 이렇게 공장에 불이 나면은 똑같은 리스크에 노출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C 밴더가 만들던 100만 개의 부품을 A나 또는 B 밴더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들도 지금 생산해표가 100%다 보니까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은 리스크에 노출이 됩니다. 실제로 기업, 그 글로벌 회사들은.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이제 글로벌 회사 이제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올해는 연간 300만 대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취약 지역에 대해서 좀 마케팅을 많이 해서 내년에는 한 500만 대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증설을 캐파를 해라. 늘려라. 근데 사실은 그 글로벌 회사의 목표는 이렇게 그 특정 벤더의 공장에 불나는 거에 대비하는 게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기업의 그 글로벌 회사가 물건이 많이 팔리면 문제는 없겠죠. 왜냐면 계속 더 많이 그렇죠. 부품을 판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영원히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글로벌 회사가 판매가 성장을 못하는 순간에 이제 그 벤더들은 과잉 설비 투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 극단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공장 가동률이 줄어드냐? 제가 실제 기업 사례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이건 제가 그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실제 기업의 사업보고서에서 발췌해온 내용이에요. 보면은 2018년도 상반기에 보면은 저기 밑에 제가 빨간색 박스를 쳤죠. 네. 공장 가동률이 7%예요. 어휴. 이 회사도 네. 예전에는 그 매출도 많고 실적도 좋았던 회사예요. 근데 이렇게 그 이를테면은 그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성장이 멈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가동률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했을 때 물론 긍정적으로 실적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선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 판매자 같으면 자기가 측정해가지고 예상을 하고 가능성 있는 어떤 목표 수치를 향해서 달려가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납품업체 벤더사들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잘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이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대기업은 한쪽이 불나도 300만 개가 나올 수 있는 수치를 만들려고 만들어야 하니까.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400만 개씩 뭐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게 캐파를 만들어 놓게끔 만드는 거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그 대기업에서 인수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인수 소재, 뭐 협상을 한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뭐 가격이 많이 엄청나게 뛰죠. 뛰죠. 예. 근데 이게 긍정적인 거죠, 일단은. 아주 좋은 거죠, 이런 뉴스 소재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좋은 소리죠.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뭐 다른가요? 대기업이 어떤 이제 인수를 한다고 하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주가도 많이 뜨고 이제 그 기업이 이제 미래가 정말 밝다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은 아니 대기업에서 인수하면 더 적극적으로 자금 투자와 많이들 그렇게 여러 가지 할 인프라를 거예요. 활용해서 더 크게 키울 것 같은데. 예.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면은 그 포스코 플랜텍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포스코에서 이제 인수를 했고 원래 이름은 성신지오텍이었어요. 근데 이제 포스코가 인수를 했고 당연히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좀 긍정적인 리포트를 쓰고 그랬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포스코가 부실 계열사를 정리를 하면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준 거예요. 포스코 플랜텍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기업이 부실화되면서 지금 상장 폐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인수한 대기업도 손해를 보는 건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포스코의 플러스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예요. SK 그룹이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어떤 장비 회사를 인수를 했다. 그런데 그 장비 회사가 SK 하이닉스가 요구하는 그 사양을 맞추지 못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그 SK라는 그룹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그룹이 돌아가겠죠. 네. 따라서 SK 하이닉스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정리를 하든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런 대기업 인수가 꼭 그 기업의 미래가 개런티를 해주는 거는 결코 아니라고 봐야 되고 그 부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소재로 주가 상승을 할 때 이 회사의 어떤 장기적 비전을 크게 보고 장기 투자를 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렇죠.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 기업이 실제로 그 그룹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경쟁력을 갖춰가는지 그 부분을 계속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애널리스트 이 리포트 가지고 우리가 정말 돈이 될 만한 투자 유망 종목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저는 그 아까 저를 소개해 주셨을 때처럼 10년 이상 이제 기업 탐험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많이 보고 또 가서 실제 기업 주식 아이담장이랑 미팅을 하면서 이 리포트는 이 부분은 좀 맞고 또 이 부분은 좀 맞지가 않구나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리포트를 이제 보는 게 아무래도 좀 일반 투자보다는 깊이가 있는데
일반 투자자분들이 바로 그거를 일테면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통해서 그 투자 유망주를 찾는 건 사실 실제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연습이 필요한데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또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테스라는 회사인데요. 저기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 일부분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빨간색 박스를 쳤는데요. 3D 낸드 단수 증가로 그 시각 공정 노출 빈도가 증가해서 장비가 매출이 수요가 증가할 거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 주요 고객에서 나오잖아요. 네네. 삼성전자가 52%, 하이닉스가 40%, 기타가 8%. 그 이 회사의 주요 고객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인 거죠.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리포트를 통해서. 다른 리포트를 보면은 테스가 그 상반기에 그 주요 고객사들이 디램의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 두 리포트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동시 납품이 되고 또 낸드 장비도 하고 디램 장비도 한다. 따라서 제가 밑에 결론을 내렸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누가 먼저 투자를 하던 그게 디램이든 낸드이든 3D 낸드든 테스는 국내 반도체 회사의 설비 투자를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포트를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은 이제 일테보는 반도체 경기가 좀 회복되는 기미다. 그거는 이제 해당 종목을 사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실제로 테스 같은 경우에는 그 연초 이후에 주가 많이 떴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경기 그 회복에 대한 기대 때문에요. 주가도 많이 뜬 상태예요. 네.